오케이. 질문. 네. 네. 치아 미백이나 교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미관적으로요? 뭐 충분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외모에 관심이 많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뭐 남자도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때가 2008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전이죠. 15년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너희들이 충분한 돈을 갖다 주면 내가 너희를 다 장동건 원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양악 수술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병원에서도 어시스트를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저희 치과에서 미백이나 교정을 계속 하고 있죠. 라미네이트도 하고. 예, 뭐 인터넷에는 뭐 미백과 교정이 뭐 치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치아가 뭐 많이 깎여 나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한테 제대로 된 프로토콜로 미백이나 교정을 받으면 거의 부작용은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뭐 치아가 밝게 되고 치열이 고른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과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오케이. 또, 네. 집에서도 좀 세부학과가 많잖아요. 네. 네. 거기 중에서 가장 이것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역시 치의학과 학생이라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과가 있죠. 보철과, 치주과, 뭐 보존과, 소아치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정과밖에 없어요. 가성비가 좋은 과는. 그래서 교정과는 보통 1, 2등밖에 안 갑니다. TO도 되게 적어요. 서울대 치대생이 한 60명, 70명 되는데 교정과 TO가 4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교정과 빼면 물론 뭐 보철과, 소아치과, 보존과 다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극도의 뭐 가성비 충? 요즘은 충이라는 얘기 붙죠. 저는 극도의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보철과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그래서 교정과는 정말 1, 2등 하는 남자 1, 2등, 여자 1, 2등만 가고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철과로 보통 많이 가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 중에 그래도 뭐 한 상위 30% 안에 들었던 애들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3등 안에 들었던 애들은 보존과나 소아치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성별로 좀 갈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교정과 빼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낫지만 가면 일단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4년을 없애야 되는데 그 4년 동안 로컬에 나와서 월급 받으면서 기술 익히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고 치과 의사로 살 수 있어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치과의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전문의를 꼭 따고 싶다 그러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의대는요. 대학병원이라는 게 워낙 크고 또 이제 의대는 전문의 시스템이 뭐 한 3, 40년 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대 의대만 해도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 150명이었는데 레지던트 모집 인원수는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에 막 레지던트로 봐요. 서울대 치대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서울대 치대도 그렇고 의대도 그렇고 졸업생 수가 60명인가 70명이었는데 레지던트 인원수는 3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구조적으로 전문의를 50%도 못해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뭐 전문의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치과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라에서 전문의에 대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의사처럼 어떤 수술을 전문의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보험급여로 지급을 해주고 싶어.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뭐 요즘은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 말을 많이 안 듣지만 그래도 의사나 치과 의사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전문의가 대부분인 의사단체는 전문의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대부분이니까. 치과 의사는 전문의가 50%가 안 돼요. 그럼 전문의한테 우대를 해주는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반대해서 안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러면 전문의 숫자를 2배로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의 숫자를 2배로 늘리려면요. 병원을 2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 돈은 나라에서 지급을 하거나 재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쉽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인터넷에 뭐 이건 곁다리지만 막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의대를 그럼 막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의대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의대를 더 지으면 의사가 만들어지나요? 50명의 의사를 기르려고 하면 50명의 의사가 수련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학병원에 간호사, 의사, 병상수, 직원수 합치면 의사 50명을 1년에 더 배출시키면 1년에 최소 5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럼 1년에 500억은 나라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그 돈이 쉽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기사를 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병원들의 인원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치과 의사는 전문의를 하고 싶어도 반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 전문의는 여전히 의사 전문의보다는 가성비가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죽을 때쯤 돼서 여러분이 한 5, 60 정도 될 쯤 돼서 의대처럼 전문의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제도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 그분들이 숭고한 뭐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공대 서울대 정규학부 인원수가 200명인데 400명으로 늘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한 2개만 더 줘두면 됩니다. 예, 교수가 수업 2번 더 들어가면 돼요. 예, 의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치대도 그렇고. 예, 오케이. 자,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근데 하나 더. 근데 왜 전문의를 이렇게 많이들 따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점점 더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치과 의사가 나오면 초봉이 많이 줄었지만 2, 3년만 지나면 의사만큼 초봉이 오르는데 그리고 개업을 하도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잘하면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버는데 워낙 뭐 망하는 의사도 치과 의사도 많고 치과 의사 초봉이 너무 낮으니까 그 초봉을 낮게 받기가 싫은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4년을 지내면서 전문의를 따고 나오면 초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치과 의사를 따고 처음에 나오면 받는 월급이 보통 한 400에서 600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서울에서 뭐 적게 받으면 300도 주는데 뭐 요즘은 좀 올랐어요, 다시. 근데 전문의를 따고 나오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런 거죠. 전문의를 따는데 4년이 걸려요. 로컬에서 400에서 600을 받고 1년이 지나면 한 800 정도 받습니다. 800을 받으면서 1년이 지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1000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면 1000에서 1500 사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과연 전문의를 따서 처음부터 1000을 받는 거랑 로컬에 나와서 3, 400 처음에 받고 시작하지만 2년 지나서 내가 1000만 원 넘게 받는 거랑 돈적으로 대체 뭐가 이득일까?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고 안정된 걸 좋아하고 난 처음에 3, 400을 받기가 싫어. 너무 쪽팔리잖아. 치과 의사가 됐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 직장 월급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서 전문의를 4년을 한 달 월급 300도 못 받으면서 4년 동안 노예 생활처럼 시다발이나 하고 있는 거죠. 교수들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겁을 먹고 안정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전문의를 치대에서도 점점 더 하고 싶어하는 추세긴 합니다. 예, 교정과는 어차피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니까 소수밖에 못 가니까 보철과나 보정과, 소아치과로 많이들 몰리죠. 예, 하지만 그런 거죠. 내가 전문의라는 어떤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나름 전문가인데 논문도 좀 써보고 싶고 학회도 가보고 싶고 그러면 전문의 너무 좋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전 전문의 추천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극한의 가성비를 생각한다.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의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치대를 다니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레지던트도 그렇고. 근데 가면서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반은 틀려도 나 같아도 내가 교수라도 계속 겁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겁을 줘야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 해서 내 시다바리가 늘 텐데. 야, 인턴 레지던트 하지 말고 나가서 바로 페이닥트하고 개업해. 그게 더 나아. 이렇게 교수가 얘기하면 자기 밑에 부릴 애들이 없잖아요. 아니면 부릴 애들이 있어도 능력이 없고 빠릿빠릿하지 않은 애들만 남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의 말을 하늘같이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요. 예, 의대 때. 대단해 보이거든. 물론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막 겁을 줍니다.
너 전문의 안 따고 레지던트 안 하면 너 의사 면허만 있어도 나가면 완전 개털이야. 돈도 못 번다. 의사 면허로 돈 잘 벌었어요. 인턴 레지던트 안 할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치대 온 거는 개업을 하고 싶어서였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였던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의대 다닐 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너 인턴 레지던트 안 하면 의사 10명 중에 8명은 다 인턴 레지던트 하는데 너 그렇게 전문성 된 의사가 되는데 널 어디서 써줄 것 같아? 막 교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오라고 성화해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예. 그래서 가보면 심지어 서울대도 나왔다 그러면 막 전문의도 저한테 막 물어봐요. 서울대 나온 애들은 다르니까 너는 일반이어도 나보다 많이 한다고. 나 하나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뜻이 있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으면 전문의 너무 좋습니다. 치과에도.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냥 나는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우리 집 빚도 갚아야 되고 아니면 나는 막 외제차도 타고 싶고 뭐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싶다는 게 뭐가 나쁜 일이야. 내가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레지던트 전문의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대까지는 가성비가 교정과 빼면 없어요. 사실 교정과도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정과는 냉정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항상 솔직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정과 갈 성적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교정과 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는 서울대 치대 때 성적이 중간이었기 때문에 막 놀고 그래서 교정과 갈 성적도 안 됐지만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까 강재승 교수님이 왔던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과들은 대학병원에 있든 로컬에 나오든 막 수술도 밤늦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해도 개인 시간이 많이 나지 않고 심지어 남들처럼 뭐 9 to 6로 해도 그 9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왜냐면 내가 하나 잘못하면 생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떠냐면 의사들의 삶이 대학병원에 있으면 레지던트든 교수든 뭐 얼마 전에 뭐 흉부외과 교수님이 뭐 새벽에 집에 잠깐 갔다 오다가 자전거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본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숭고한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근데 저처럼 이제 로컬에 나와서 공직 의사나 개업 의사로 일을 하면 적어도 남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월급이 떨어진 요즘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대부분의 과들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저도 보통 요즘 직장인들 중에 토요일날 출근하는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환자가 많으니까. 예. 물론 주중에 하루를 쉬긴 하지만 토요일날 일하는 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확실히 의사든 치과 의사든 남들 쉴 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똑같거나 적더라도 그 받는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제가 뭐 치과 의사는 생명을 다루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대신에 치과 의사는 입안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팔이 아프면 그냥 약 바르고 진통제 먹고 잘 수 있는데 입안이 아프면 잠을 잘 못 잡니다.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아니면 침을 삼키다가도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은 되게 고통에 예민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제 멱살을 잡고 막 어제 너 때문에 너가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파서 잠을 3일 동안 못 잤다. 제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아플 수 있거든요. 어떤 치료는 뭐 신경치료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와서 저번 주에 너무 죄송했다고 막 음료수 사들고 오고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면 스트레스는 사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는 그런 감정 노동이라 그러죠. 모든 의사들은 그런 감정 노동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픈 환자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건 일단 아프다는 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몸이 아프면 성격이 안 좋아지는데 치과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과일 수도 있어요. 입안이 아프면 사람이 성격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차라리 팔이 잘려도 그러니까 다리가 차라리 부러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치아가 아프면 그 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치과 의사한테 막 욕을 해요. 이거 빨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결국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도 뭐 여기서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학생 때 실습을 나갈 때 이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실습하는 게 뭐냐면 그냥 거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막 실려온 환자들 처리하고 이럴 때 옆에서 야 뭐 서주석 그러니까 존댓말 해줘요. 서주석 선생님 뭐 거즈 가져오세요. 뭐 갖다 드리고 뭐 이러는 건데 막 진짜 처음에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쪽에서는 말기 암 환자가 막 집에 있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집에 갔다가 너무 아프니까 와서 빨리 마약성 진통제를 놔달라고 막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교통사고 난 환자가 와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비명 지르고 있고 막 한쪽엔 또 아기가 막 아프니까 왔으니까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막 3살, 4살짜리 애가 이러니까 얼마나 그거 왔으니까 막 우리 애 좀 먼저 봐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래서 정말 지옥이 있다면 아비규환이라는 단어가 막 떠올랐는데 정확히 일주일이 딱 지나고 어땠냐면 막 똑같아요. 환자만 바뀌었지 비명소리나 환자 군은 똑같거든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사람은 적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신기했어요.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어떻게 이젠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그거를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4일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대신에 그런 감정 노동을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9 to 6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6시에 끝나면 막 운동도 하러 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해도 진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만히 TV로 야구 중계 같은 거 보다가 집에 가서 자야지. 그냥 그러면 또 다음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면 어떤 상황에 처하건 여러분들은 그런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노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버는 페이는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좋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얘가 돈을 많이 버는데 쓰질 않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쓰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신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잘 몰랐고 아빠가 제가 의대 간다 그랬을 때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준서가 너가 불행해진다. 주위 사람들만 행복해진다. 그거를 제가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사람이 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내 주위 사람들을 가족 포함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족족 다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이 뭐 결혼이라는 걸 하는 순간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한 30대 중후반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받아왔던 걸 사회나 주위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사나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직업이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삶에 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는 뭐 본인이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직업이니까 의사를 하지 말아야지. 다른 직업 선택한다고 나이 한 35 넘어가면 본인이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은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없어요. 대부분의 직업은 나이가 들고 직위가 올라가면 본인은 불행해지고 주위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자, 뭐 의대와 치대의 차이점 다 얘기했고 이제 거의 끝났네요. 3번 진로 공부 방법 등에 대한 기타 질문. 꿈이 불확실한 학생들에게 강연자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치대든 의대든 이렇게 지망을 해서 딱 정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뜻이 있어서 정한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제 경험이나 제 주위 사람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냥 그런 거죠. 다들 의대나 치대에 가는 게 뭐 금전적이나 가성비적으로 낫다 그러고 나는 뭐 의대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성적도 너무 좋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치대가 딱이다 뭐 이러고 정하고 아니면 의대도 나 공부 잘하고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나쁜 직업 아니니까 사실 저도 나이가 들고 대학을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대학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그런 거죠. 사실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나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를 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평생 뭐 월급쟁이 의사로 사느냐, 개업 의사로 사느냐, 교수가 되느냐, 뭐 기자가 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생 때는 제가 뭘 할 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 고등학교 때는. 근데 여기서 다 놓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중에 그거를 이미 고등학생인 시절에 아는 사람도 분명 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10명 중에 8, 9명은 여러분이 진짜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떨 때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인지를 대학교에 가서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것도 빨라야 20대 초반. 제가 봤을 때 한 20대 중반은 돼야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으로 살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서준석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내가 즐겁고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대충 감이 옵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알아서 진로를 완벽하게 정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죠. 대학교 1학년 때 뭐 다양한 전공을 자율전공학부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고 이제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올라가면서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게 서양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한 90년대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전공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맞고 즐거운지를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 막 고등학생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적이 좋아서 의대든 치대든 한의대든 갈 수는 있는데 물론 학교가 좀 문제겠지만 저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덜 힘들고 돈 많이 버는 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게 고생하고 돈 많이 버는 거는 분명 내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게 이상하거나 여러분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초중고 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기껏해야 내가 영어나 수학 중에 뭘 좋아하는지, 뭐 과학 중에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알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즐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와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알았으면 개그맨이 되려고 그랬겠죠. 네. 근데 그러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도 제 유튜브에는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뭐 수능 기출 문제나 뭐 근데 수학 문제를 이 나이가 20년이 지나서 수능 본 지 23년이 지나서 풀어도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죠. 분명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20살이 되고 20대 중반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그거보다 재미난 게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사실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죠. 그 재미난 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안정적일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자.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대학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장 안정적이고 가성비 높은 직업을 선택하자. 그래서 의대나 치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이국종 교수님처럼 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너무 숭고하고 나는 이거에 평생을 바치고 싶어서 의대를 지망해요 라고 지원 동기나 면접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꿈이 불확실한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세요. 네, 그게 뭐 서울대건 의대건 치대건.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이건 뭐 21살이건 2살이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은 다시 전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도 내가 연구하는 게 좋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으면 교수가 되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난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개업하는 의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꿈이 불확실하다고 고등학교 때 제가 꿈이 불확실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막 이메일이나 댓글로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의대와 치대, 공대 준비 과정에서의 차이점. 이거는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대 치대는 성실성만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대 치대 공부할 때 저도 느낀 거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암기의 천재여도
같은 내용을 3번 보내를 내가 한 번 보고 이길 수는 없어요. 예. 무조건 많이 할수록 성적이 높아지고 유리해집니다. 근데 공대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저는 재미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공포가 될 수도 있죠. 10시간 공부한 애를 제가 1시간만 공부하고도 쟤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공대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공대나 자연대는 좀 머리가 좋거나 진로가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게 오히려 맞고, 나는 내 적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할 자세만 돼 있다. 의대 치대 가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10시간 공부했는데 쟤는 5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쟤가 나보다 성적이 좋아. 아,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나는 공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의대 치대 가야 되고요. 아, 나는 뭔가 요령을 피우거나 아니면 난 적게 공부하고 효율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공대 자연대 가면 적응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성이 잘 맞는다면. 근데 이거는 머리가 좋다랑은 또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머리가 나빠도 공대가 체질에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강현자님께서 공부를 위해 들이신 습관. 이것도 수학과 과학 공부에 대한 이게 마지막인데 딱 4시에 끝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다면 많아서 사실 혹시 제가 책을 낸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되게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은 수줍게 손을 들려다가 책을 혹시 샀나요? 안 샀나요? 안 사도 됩니다. 제가 원하면 보내드릴게요. 예. 되게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본 사람 많겠죠. 혹시 그 중에 수학 천재 할린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건 없나요? 여기 할린이랑 되게 닮았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때 되게 수학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서울과학고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인 애가 있었거든요. 예. 예. 할린이라고 네이버에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올 건데 이제 슬프게 나오죠. 뭐 잊혀진 수학 천재 할린 막 이래가지고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연예인처럼 루머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애가 있는데 되게 정말 할린의 고등학교 시절과 한 싱크로 80% 정도로 되게 수학 잘하게 되게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면 되게 제일 무서워요. 예. 오히려 뭐 정찬성이나 뭐 효도르 같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영특하거든요. 예. 혹시 치대 지망이세요? 예? 뭐라고요? 다양한 종류를. 그러니까 되게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예스24란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배송받을 한일고를 적어도 되겠죠. 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이 유준원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카카오톡 아이디나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저자라서 무료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들였던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때 그 습관을 완벽히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엄청나게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고 천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과학고에 아까 있던 30명 중에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애가 절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부를 해서 수학이든 영어든 그게 암기 과목이든 저만의 잘하는 공부 방법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디테일한 거는 책에 써져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드릴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에 다양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해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나 특화된 방법이지,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100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단한 그런 거 하잖아요. 대치동에 가서 유명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수학 실력이 부쩍부쩍 오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강사의 수업을 듣고 나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실력이 오르는 거지. 사실은
지금도 대치동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5시부터 11시까지 자습할 때 6시간 동안 대치동에서 막 이름만 대면 알만한 1타 강사의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여기서 그냥 독서실에서 여러분이 벽 보고서 혼자 끙끙대면서 수학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과정은 뭐냐면 혼자 맨땅에 헤딩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이면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나 얘기하는데 내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방법이랑 되게 비슷해. 이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한 과정입니다. 예. 그 사람의 방법을 듣고 저 방법은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저건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방법으로 바꿔볼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일고에 들어와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막 치대를 지망하고 할 정도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 그게 뭐 학원 강사가 알려줘서 과외 선생님이 알려줘서 아니면 친구가 알려줘서 하는 방법이건 여러분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이상 해왔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목이건 그냥 그 방법을 유지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제일 최적화된 마취목 같은 방법입니다. 괜히 뭐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오히려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정보를 알려주는 게 저는 사실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인서울 대학을 갈 정도의 학생들. 근데 여러분처럼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의대 치대를 갈 정도의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정보가 많이 범람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세밀하게 다듬지 못해서 아직 성적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거를 다듬어야지 지금 이미 고등학생인데 그거를 막 완전 새로운 방법을 그게 뭐 문제풀이법이건 뭐 지문 분석법이건 수학 문제 푸는 법이건 그거를 바꾼다?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아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죠. 수학과 과학 공부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가세요. 그거를 조금씩 수정하거나 세밀하게 다듬으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거를 물론 그 방법으로 누가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뭐 수능에서 수학과학 1등급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도입한다고 여러분이 서울대 의대를 바로 가게 되거나 뭐 1년 만에 수학과학이 1등급이 계속 나온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몇 시까지 강연을 하는 거죠? 4시까지. 아, 4시까지. 그럼 뭐 완벽 지금 딱 4시예요. 그러면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한 3개 정도만. 여러분 끝나면 돼요. 오늘도 집에 안 가요? 그럼 뭐예요? 자습해요? 진짜. 와, 대단. 그럼 내일도 자습해요? 그 자습 안 하고 뭐 기숙사에서 쉬거나 논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야, 서울과학고도 주말에는 집에 보내줬거든요. 네. 야,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다. 혹시 뭐 상상고도 그럼 일요일 날도 공부를 하고 집에 안 가나요?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이 대단한데?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